40년 동안 저는 남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뒤에서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제 남편은 40년 동안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40년을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평생 본 적 없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의 한마디에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할 말을 잃으실 겁니다. 사연자는 올해 68세 정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는 45년 전 23세에 결혼했어요. 남편 김철호 씨는 25세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철호 씨는 중견기업에 다녔고 미숙 씨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봤어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숙 씨는 헌신적인 아내였어요. 남편 출장 가방 싸주고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밤늦게 귀가해도 밥 차려주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어요. 술 먹고 주정 부리지도 않았고 돈도 잘 벌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실해. 다른 집 남편들처럼 바람 피우지도 않고 가족한테 잘하고 나는 복 받은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출장은 유난히 잦았습니다. 철호 씨는 한 달이면 꼭 2주는 집을 비웠죠. 부산지사 일이 급해서 대구 거래처하고 미팅이 생겨서 이번엔 광주 프로젝트 때문에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미숙 씨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주말 근무도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좀 다녀와야 돼. 보고서 마감이 너무 급해서. 한 달 중 절반은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했죠. 게다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지에서 전화해도 대부분 연결이 안 됐어요. 회의 중이었어. 거래처 만나고 있었어. 그럴 때마다 미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회사 일이니까. 가끔 명절에도 못 왔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어. 추석 당일만 갈게. 미리는 못 가. 미숙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어요. 철호 씨는 휴대폰이 2개였어요. 회사 업무용이야. 개인 번호랑 분리해야 편해서. 미숙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통장 하나 따로 관리할게. 회사 법인카드 정산하는 거라서 복잡해. 미숙 씨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복선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 철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였습니다. 미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다니. 두 아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평범한 장례 절차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오후 조문객들이 오가며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그 손을 꼭 잡은 10살 남자아이 한 명. 여자는 영정 앞에 서자마자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잠시 후 그 여자가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주입니다.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미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고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순간 미숙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술렁거렸죠. 미숙 씨는 급히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주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오늘 알았어요. 고인께서는 제게 독신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적 없다고. 그래서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요. 아이도 낳았고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고를 받고 알았어요. 사모님이 계시다는 걸. 그리고 결혼 45년이셨다는 걸. 미숙 씨의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사실혼. 아이까지. 네, 이 아이는 올해 10살입니다. 호적에는 제 성으로 올라가 있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는 고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은주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5년 전이에요. 고인께서 부산 출장 중에 제가 일하던 카페에 오셨습니다. 자주 찾아오시다가 연락처를 주셨고 독신이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남편이 15년 전부터 자주 갔다던 그 도시. 미숙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전세금 1억 5천은 고인께서 마련해 주셨고 생활비도 매달 200만 원씩 주셨습니다. 순간 미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지? 얼마나 자주 만나셨어요? 한 달에 2주는 늘 함께 있었어요. 고인께서 2주는 서울 본사, 2주는 부산 지사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미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한 달 2주 출장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아이는 언제 생긴 겁니까? 10년 전에 임신했어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결국 낳기로 했습니다. 아이 이름도 함께 지어주셨고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아버지. 그 말에 미숙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미숙 씨는 본능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의 생활비며 양육비까지 15년이면 적어도 몇 적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 돈을,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미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몰랐어요. 고인께서 독신이라고 하셨어요.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미리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15년 동안 저도 속은 거예요. 마침내 두 여자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진실만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미숙 씨는 두 아들과 은주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현실은 또 한 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약 8억 원, 예금 3천만 원, 퇴직금 1억 5천만 원, 부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현재 은주 씨 거주 중, 주식 5천만 원, 총 1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11억?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부채도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 신용대출 2억 원, 카드 대금 5천만 원,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늘 바쁘다 했던 이유, 힘들다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하느라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였구나. 변호사님이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약 6억 3천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두 아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이신 사모님 30%, 장남 15%, 차남 15%, 그리고 비적출자인 은주 씨 아드님 10%.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떠오르고 그 아이의 눈빛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 아들은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인지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아이가 살아갈 양육비와 남편분이 마련해준 전세금만이라도 인정해 주세요. 아이는 고인의 친자가 맞아요. DNA 검사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미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를 인정해야 할까? 이 아이에게 상속을 줘야 할까? 변호사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DNA 검사에서 친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 아이도 상속권이 생깁니다. 만약 부정하시면 상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매우 힘드실 겁니다. 미숙 씨의 두 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왜 저 여자아이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그때 미숙 씨는 조용히 10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눈망울. 저 아이도 피해자잖아. 아빠를 잃은 건 우리와 같잖아. 3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은주 씨 아들은 철호 씨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 상속인이 확정됐습니다. 미숙 씨 약 1억 9천, 장남 약 9,500, 차남 약 9,500, 은주 씨 아들 약 6,500. 상속세 납부 후 금액입니다. 미숙 씨는 허탈했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1억 9천만 원, 15년 산 여자 아들도 6,500만 원을 받는다. 이게 맞는 건가? 미숙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당신과 그 아이가 미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속았고 아이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은주 씨가 울었습니다. 미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오래 걸리고 서로 상처만 더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부산 전세금 1억 5천은 당신이 가지세요.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5천만 원 드릴게요. 상속은 포기해 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과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남편이 미안해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으니 우리 각자 살아가요. 당신도 그 아이 잘 키우세요. 두 여자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영원히 2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70세가 됐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남편 사진은 치웠어요. 40년을 속고 산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끔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받은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편한 가정부였을까? 은주 씨는 부산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양육비로 받은 2억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아이는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결혼을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 은주 씨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철호 씨는 15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부산에서는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를 철저히 속였고 끝내 어떤 해명도 사과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속았던 두 여자, 아버지를 잃은 세 아이들, 산산조각 난 신뢰와 40년에 걸쳐 쌓여온 거짓의 잔해들. 이 상처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숙 씨는 40년을 헌신했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은주 씨는 15년을 사랑했지만 그것조차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주는 교훈. 1.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철호 씨는 성실한 가장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2.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잦은 출장, 주말 근무, 전화 안 받기. 미숙 씨는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복선이었습니다. 3. 경제적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5억이 15년간 다른 가정으로 갔습니다. 4. 피해자를 탓하지 마세요. 은주 씨도 속았습니다. 미숙 씨도 몰랐습니다. 나쁜 건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5.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15년을 숨겼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미숙 씨는 지금도 묻습니다. 40년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을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철호 씨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있나요? 조심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